과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말보다 숫자입니다. 숫자죠. 네. 17세기, 18세기, 19세기 가면서 진짜로 멋진 일들이 벌어졌어요. 유럽에서. 자연과학이 발달한 거죠. 근데 이 자연과학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현상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인류사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전라남도 광주에 있었던 친구랑 어제까지 경상북도 대구에 있었던 친구가 오늘 서울에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한참을 싸워요. 근데 싸우는 왜 싸우나 봤더니 이래요. 광주에서 온 친구가 어제 광주 허벌나게 추웠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대구에서 온 친구가 웃기지 마라. 어제 대구는 삐깔나게 추웠다. 어느 게 더 추운 거예요? 허벌나게가 더 추운 거예요? 삐깔나게가 더 추운 거예요? 이거 100년 싸워도 결판 안 나죠. 근데 갑자기 충청도 친구가 어제 광주는 뭐 영하 7도고 대구가 영하 8도요. 게임이 끝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100년 걸릴 논쟁이 1초 안에 끝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과학이 온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난 2, 300년이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자연과학이. 그게 전부 다 보면 숫자로 측정하고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숫자는 또 엄청난 묘미가 있죠. 바로 등간격이에요, 등간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과 2의 차이가 1이고 2와 3의 차이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간격이라고 하는 건 사칙 연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3이죠. 3 곱하기 2는 6이죠. 더하면 큰일 나겠다. 이제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춰야지. 그러니까 뭐와 뭐 다음은 뭐다. 이게 추론이죠. 다음 상태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는 건 등간격이기 때문에 추론이 되는 겁니다. 삐깔나게 곱하기 허벌나게는 아무런 답도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적 척도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숫자라고 하는 등간격 척도로 세상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예측도 되는 거예요. 예측도. 그래서 이게 지난 2, 300년 동안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태어났다라고 심리학계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일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예요? 수많은 우리의 욕구는 부정확해요. 엉뚱하다고요. 그러니 그걸 한번 알아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인간의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지혜가. 인간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생물학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한 3, 40년 전에 진지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나눠봤더니 별로 설명도 안 돼.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부정확하고 미묘해. 자, 그러면 인간의 욕망은 수천 가지인가 되나? 수만 가지가 될까?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세포들이 다 기억하고 있나?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생물학자들한테 왜? 생물학자들이 의외로 이런 선문답 같은 질문에 대답을 잘 해줍니다. 그랬더니 생물학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결과가 복잡한 거랑 결과가 복잡한 거랑 출발이 복잡한 거는 헷갈리지 마. 인간이 되게 재밌게도요. 모든 종류의 사고에서 결과가 크면 혹은 결과가 복잡하면 시작 출발점도 복잡하고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사위 2개 던져서 나온 수압이 12가 나오면 66이죠. 나온 수압이 2면 11이죠. 2개의 확률은 똑같죠. 그런데 학생들한테 너는 주사위 2개 던져봐. 12 나오면 내가 10만 원 줄 거야.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네가 합이 2가 나오면 10만 원 줄 거야. 이러면 12처럼 큰 숫자가 나와야 돈을 받는 학생들은 주사위 이렇게 던져요. 와우 하고 던져요. 쉐 하고 던진다니까요. 근데 2처럼 작은 수가 나와야 돈을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던질까요? 이렇게 던져요. 2 하고 던져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크니까 출발도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이 작으면 출발도 작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주 있다 윷놀이 할 때 다 하실 거면서 뭘.
유시나 뭐 나와야 될 때 이렇게 던지잖아요. 막 유시야 뭐야 막 이렇게 던지잖아요. 도 나와야 될 때 막 이러면서. 더 웃긴 건 옆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도 나와야 되니까 세게 던지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미묘하고 복잡하니 계속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하게 나눠봤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생물학하는 분들이 이럽니다. 복잡한 결과일수록 출발이 심플한 경우가 대부분이야, 인간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 거기서 한 대 얻어맞았어요, 저희들이. 저는 그때는 얻어맞을 그 레벨은 아니었고요.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30, 40년 전에 저의 선배 심리학자들의 선배 인지 심리학자들의 대화나 논문을 보면 그 충격과 한 대 얻어맞았다는 그 멍한 느낌 있죠. 한 수 제대로 배웠다는 느낌이 논문 속에서 계속 보입니다. 예, 찬찬히 읽어보면. 그래서 그래,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이너리한 스트럭처로 가보자. 바이너리. 이분법적으로. 가장 간단한 구조잖아요. 세포가 실제로 바이너리하게 움직이거든요. 갈까 말까?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세포는 한 번에 딱 바이너리한 디시전만 내립니다. 바이너리로 가보자. 그랬더니 다 풀렸어요. 뭐가 다 풀렸냐면 인간의 욕구에 기반한 현상들과 그리고 이 욕구에 기반한 설득과 소통이 왜 되고 안 되고가 다 풀렸어요. 인간은요, 결국 두 가지 욕구라고 봅니다. 프로모션, 그러니까 좋은 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상승하고 성취하고 가져오는 거죠. 프리벤션, 막아내는 거죠. 방어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좋은 걸 가지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나쁜 걸 막아내고 싶은 욕구, 이렇게 상승과 예방이라고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인지심리학자들은 프로모션과 프리벤션이란 말도 아니고 그냥 아예 디렉션으로 갔어요. 방향으로. 어프로치, 접근. 그 다음에 뭡니까? 어보이던스, 회피.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로 그냥 언어를 그대로 가져가 버립니다. 회피 동기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막아내는. 그래서 안전과 평화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예방하고 싶은 거고요. 제가 봤을 때 회피 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가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몸이 아프건 뼈가 부러지던 칼에 찔려서 피가 많이 나던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진통제 먹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 막 드시면 이 진통제가 상처 부위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양쪽 관자누리 지역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거 우리말로 바꿔드리고 싶은데 바꾸면 좀 웃겨져요. 이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전측 대상회가 돼요. 무슨 가게 이름으로 변해요. 그래서 연구자들끼리는 그냥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여기가 고통의 중추죠. 그러니까 여기가 활동을 하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 상처 부위를. 뼈가 부러졌던 곳이든 살점이 떨어져 나갔던 곳이든. 그러니까 진통제는 여기를 진정시키는 거죠. 근데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뼈 몇 번 부러져 보셨어요? 살점 몇 번 떨어져 나가 보셨어요? 있으셨어도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수백 번 고통스러우셨잖아요. 그거 다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아니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별, 갈등, 배신. 이 셋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별.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상처 주는 갈등.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 괴로움. 이 셋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건 상처가 없잖아요. 여기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너무너무 못지않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고통은 뇌에서 어디에서 느끼는 거야 라고 연구를 하고 저희가 깜짝 놀라죠.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드웨어적으로 다르지를 않더라고요. 이거 봐라. 그런데 그 와중에 되게 독특한 심리학자들이 2010년, 2012년 요 사이에 나옵니다. 상처 있을 때, 뼈 부러졌을 때, 이때 너무 몸이 아파서 진통제 드시면 효과가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부 학계는 뒤집어졌어요, 거의. 저는 처음에 이거 역대급 사기극이라고 봤어요.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말도 돼! 근데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설마니 이 귀한 자리에서 개보린 팔아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럴 때마다 개보린 타이레놀 드시면 그건 약물 오남용이죠. 근데 이 연구를 하면서 심리학자들이 점점 깨닫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주위에 누군가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칼에 찔린 분이죠. 교통사고 당해서 뼈 부러진 분이에요. 다친 사람으로 돌보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면, 내가 오늘 사람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면 내가 지금 피 흘리고 뼈 부러진 환자죠. 나한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날이 나한테 제일 잘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어디를? 마음의 문제지만 몸을 먼저. 몸이 다친 거니까. 나의 뇌가 내가 피 흘리고 뼈 부러진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한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첫째, 내가 교통사고 당하고 중환자면 나한테 제일 영양가가 높은 좋은 음식을 먹게 하셔야 되죠. 가장 좋은 목욕, 좋은 마사지 받게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제일 좋은 잠 자게 하셔야 되죠. 평소보다 더 쉬게 해주셔야 되죠. 내 몸을 돌보시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